네, 매일같이 점검해도 매일매일 중요한 이슈들은 역시나 쏟아집니다. 오늘장 점검해야 될 핫 이슈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이슈죠. 바로 옐런과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 다루면서 그에 따라 파생된 전략까지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정유주가 최근 들어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에너지, 화학, 정유 섹터 어떤 모멘텀을 안고 있는지 점검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는 하나테크인 소식이 있는데요. 두산 DST의 새로운 주인이 될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죠.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하나그룹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투어와 대림 CNS 등의 종목별 이슈까지 나눠보도록 하죠. 자, 가장 우선에서는 시장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이슈를 정리할 수가 있게 됐네요. 바로 간밤에 있었던 옐런 의장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옐런 의장의 한마디가 결국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 왜 기다렸습니까? 바로 3월 들어서 연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고용시장 나아지고 있다, 노동의 개선이 보이고 있다, 결국 금리를 4월에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갖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불안감이 좀 커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옐런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닛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불확실성은 더딘 금리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금리 인상을 조금 더디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거죠. 이 때문에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코노미스트들이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나섰죠. 연준 위원들과 그리고 경제 동료들과는 부조화된 의견이고 이에 따른 부메랑을 분명히 맞을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는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하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또 시티그룹 측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을 12월에 단 한 차례만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주가는 올라갔고요. 달러화 가치는 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0원 정도 미끄러지는 것도 그 요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는 유인 요소가 되죠. 결국 오늘 오전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600억 정도 있기도 했습니다. 자, 옐런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2000선을 뛰어넘는 모습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이 금리 인상을 지연시킨 호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악재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옐런 의장 때문에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고 오늘은 삼성전자 이슈로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삼성전자 잠정치 실적이 다음 주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보통 시장에서는 5조 1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5조 원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 기류가 형성이 돼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색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단숨에 1조 원 이상 올라가게 됐고요. 결국 영업이익이 6조 원이 예상된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온 거죠. 이 때문에 갤럭시 S7이 1000만 대 이상 팔려서 그런 거다. 모바일 사업부 실적이 좋아질 거다. 반도체 사업부 여전히 좋다. 갖가지 긍정적인 코멘트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나왔던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쭉 봤더니요. NH투자증권, 유진, 대신, 유한타증권까지 모두 다 스마트폰 사업부의 선전을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려잡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오전에 주가 2.5%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지금은 상승분 많이 반납했습니다. 1.3% 정도 오름세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하지만 삼성 측에서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부인을 했죠. 아직까지는 집계 중이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바가 없다. 우리 간부 중에 그런 말을 내보낸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일단 공시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분명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팽배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 것인지 잠시 후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옐런에 대한 발언 해석까지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갑니다. 정유주 움직임인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는 게 어닝, 실적 이런 겁니다. 바로 실적 시즌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실감하는 단어가 되겠죠. 실적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다뤄보도록 하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이상하게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평소보다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162곳이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52주 신고가를 연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송원산업, SOL, 롯데케미칼, GS, 한국타이어, SK이노베이션. 뭔가 공통점이 조금 눈에 들어오시죠? 에너지나 화학이나 정유 섹터의 종목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OE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4거래 연속해서 상승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송원산업과 함께 참 잘 나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정유와 화학 에너지 업계 측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스갯소리를 던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월에 국제유가 저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그래도 반등을 주고 있죠. 국제유가가 조금 회복이 되다 보니까 정유사업 부분과 그리고 석유화학 사업에서 동시에 수익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시장의 전망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정유화학업계 14개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들을 추정치들을 모아봤더니요. 전년 대비해서 1분기에는 123% 정도 좋아질 것이다.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국제유가가 반등세를 유지해 준다면 싸게 사왔던 원유를 비싸게 팔게 되면서 그들의 실적 개선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인 거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언제나 있죠. 그 목소리들도 취합을 좀 해봤습니다. 바로 4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산유국의 긴급 회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대로라면 이 산유국 회의에서 이제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서 산유량 동결이라던가 감산에 대한 합의가 나왔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전망이 많이 틀어지고 있어요. 이란 측에서도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이란이 안 하면 우리 사우디도 안 할 거다 이런 얘기 전해지고요. 그리고 각가지 산유국에서 우리는 산유량 동결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지속적으로 풍기고 있습니다. 결국 과연 이 회의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려 국제유가가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MC 회의입니다. 4월에 만약에 금리를 충격적으로 올려버린다면 결국엔 달러 강세가 또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럼 유가는 또 하락의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에 따라 국제유가 반등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서는 종목들을 봤을 때 롯데케미칼 등의 큰 종목들, 대장주들이 잘 가는 것이지 섹터에 있는 모든 종목이 잘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해석은 좀 지양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유화학 섹터 분명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전문가에게 조금 구체적으로 또 집요하게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화테크인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오늘장 주가 한 5%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시간이 갈수록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슈인 만큼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희들의 이야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두산그룹주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두산의 공작기계 사업부는 4월에 좀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남아있는 게 방위산업업체인 두산 DST 어떻게 잘 매각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두산 DST의 주인이 이제는 한화테크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들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25일이었습니다. 본입찰에 한화테크인은 LIG와 함께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화테크인 측에서 6천억 원을 더 써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카이지분 매각으로 이미 7천억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한화테크인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방위산업회사로 만만찮은 LIG를 제치고 한화테크인이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그룹이 세계적인 방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더 강화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방 대국입니다. 세계에서 한 10위권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국방 기업들의 역할은 그지 크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경쟁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글로벌 4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제 시장에서는 하나그룹이 이제 방위산업 업체로 국가를 대표하는 업체가 돼줄 수 있을 것이다. 갖가지 기대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움직임은 작년 6월에 있었죠. 하나그룹에서는 하나테크인과 하나탈레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전에 하나그룹에서 방위산업 일을 했었던 건 유도무기 체제, 유도탄이나 탄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팔고 있었는데요.
하나테크인과 하나탈레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레이더라던가 장갑차라던가 비행기지라던가 사격 통제 장치라던가 뭔가 사업 영역이 훨씬 더 확대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져가게 된 두산 DST인데요. 장갑차라던가 발칸이라던가 첨부 훨씬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영역이 좀 더 커지고 구체화되고 사업 기술력이 높아지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합 방산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는 거죠. 글로벌 10위 업체로 거듭나겠다. 하나 측에서는 밝혔고요. 또 국가의 방위 산업도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는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하나그룹 내에서도 종목을 한번 추려보는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하나투어가 급락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죠. 그동안은 사업권을 따갔던 면세점 사업이 캐시카우가 되면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갖가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어제의 호재가 오늘의 악재가 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면세점 사업이 빠르게 안정화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요. 오늘장 급락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대림 CNS입니다. 낯선 종목이죠. 낯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상장을 했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림 CNS가 오늘 상장했고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크게 밀려난 모습인데요.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것인지 종목 전략까지 다뤄보겠습니다. 5가지 이슈 나눠봤죠? 이에 대한 전략은 마켓 인사이드로 이어가시죠.